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201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강력한 감정의 힘으로 기억과 시간, 자아의 환상을 드러내는 작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차분하고 절제된 문체 속에 한 인간의 내면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나날은 그가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설이며 1989년 발표 이후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여온 작품입니다. 절제된 표현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고독과 회한, 그리고 지나간 시간과 남아있는 날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성찰은 읽는 이로 하여금 오래도록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소설은 20세기 영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신념과 품위, 후회와 사랑에 대해 조용히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까지도 현대인의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제된 언어, 격조 높은 내면 묘사,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문장들은 이 식으로 특유의 문학 세계를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남아있는 나날은 그 고요한 감정의 결을 따라가며 삶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인간의 진실에 다가서게 할 것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가장 절제된 걸작, 이제 함께 남아있는 나날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다링턴 홀에서 보내온 수십 년의 삶은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형성해온 유일한 장소였다. 이 저택의 복도를 걷는 내 발소리, 묵직한 나무 문을 열 때의 손끝 감촉,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정원의 평화로운 풍경들까지도 내 기억 속에 단정히 자리 잡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익숙한 공간을 뒤로하고 낯선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다링턴 홀을 잠시 떠나는 이유는 과거에 이 저택에서 함께 일했던 켄턴 양의 편지를 받고 나서였다. 그녀의 편지에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다. 사실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무모한 여행을 결코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는 묘하게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엇인가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다. 내 짐은 간소했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내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평생 내가 견지해왔던 집사의 품위와 위엄, 그리고 감정의 절제는 이 여정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듯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며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일 뿐이라고 말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다링턴 홀의 큰 대문을 지나 영국의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운전대를 잡고 차창 밖을 바라보자 평화로운 전원의 풍경이 펼쳐졌다. 초록의 목초지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흩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 풍경이 내가 오랜 세월 집사로 일하면서 거의 느끼지 못했던 일상 속의 자유를 상징하는 듯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다. 품위를 유지하는 집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말이다. 운전하는 동안 나의 생각은 다시 과거로 향했다. 켄턴 양은 다링턴 홀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꼼꼼함과 성실함은 인상적이었다.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격식을 갖추었으며 그 이상의 친밀한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그런 생각이 싫어서 자동차의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오후 늦게 작은 마을에 도착하여 하룻밤 묵을 여관에 짐을 풀었다. 방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마을 풍경은 나쁘지 않았다. 나는 잠시 침대에 앉아 다시 켄턴 양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간결한 문장 속에 그녀의 현재 상황이 명료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와의 재회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긴장으로 조여왔다. 오랜 시간 감추고 살아온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지만 나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 노력했다. 결국 집사의 삶은 감정의 절제와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내가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삶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런 논리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질문을 지울 수는 없었다. 만약 그녀를 다시 만나면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여관 창문으로 바라본 저녁 노을은 아름다웠다. 나는 내일 또다시 길을 떠날 것이고 이 여행의 끝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동시에 솟아났다.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여정이 결국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여행의 시간 동안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조용히 넘나들게 될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여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나는 어제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차에 올라 다시 길을 나섰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켄턴 양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로를 따라 펼쳐진 경치는 더욱 아름다웠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나무들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런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문득 내가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 시절 나는 다링턴 홀의 완벽한 집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바쳤었다. 품위와 위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믿었었다. 나는 기억 속에서 젊었던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깔끔히 다림질한 옷을 입고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을 유지했다. 저택 안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되지 않았기에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야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의 나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켄턴 양과 일하면서 그런 생각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을 추구했지만 나와 달리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가끔 그녀는 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지만 나는 늘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말에 간결하게 응답했다. 어쩌면 그때 내가 그녀에게 좀 더 마음을 열었다면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의 풍경은 점차 바뀌어가고 있었고 나 역시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며 새로운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었다. 내가 품어왔던 위대한 집사라는 개념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평생 동안 나를 억눌러온 완벽주의가 오히려 나의 인간적인 면을 잃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어느덧 오후가 되어 중간 목적지인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나는 잠시 쉬기 위해 마을의 카페에 들어갔다. 카페 주인은 친절했고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정을 되돌아봤다.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내 마음속에서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다시 차에 오를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켄턴 양을 단지 업무와 관련된 일로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의 재회를 통해 나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싶었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과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채로 차를 다시 출발시키며 나는 이 여정이 단지 과거와의 만남을 넘어 나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강하게 느꼈다. 차는 다시 천천히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이제 켄턴 양과의 과거를 더욱 깊이 떠올렸다. 다링턴 홀에서의 시간이 점점 선명하게 되살아나면서 내 마음은 예전의 저택 복도를 다시 걷는 듯 생생해졌다. 그때 그녀는 자주 내게 업무적인 보고를 하러 오곤 했지만 때때로 보고서 너머로 그녀의 미묘한 표정과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써 모른 척하며 언제나 형식적으로만 응답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저택의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저택 정원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고 책상 위의 램프는 방 안을 부드럽고 아늑한 빛으로 채웠다. 그런 평온한 순간에 문이 가볍게 노크되었고 켄턴 양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약간 주저하는 표정으로 서류 한 묶음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스티븐스 씨, 오늘 낮에 제가 약간의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켄턴 양? 켄턴 양은 깊은 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낮에 식료품 창고를 정리하면서 실수로 몇 가지 물품을 잘못 기록한 것을 방금 알았습니다. 확인하던 중에 알게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켄턴 양,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미 확인하셨다면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그녀는 나의 냉정하고 공식적인 답변에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더 머물다 나가려는 듯 몸을 돌리다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스티븐스 씨, 혹시 때때로 우리가 일에 너무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그녀의 말이 내 심장을 미묘하게 흔들었지만 즉시 그런 감정을 무시하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켄턴 양, 집사와 가정부로서 우리는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감정에 빠지는 것은 품위를 잃는 일일 뿐입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눈빛이 잠시 흔들렸으나 곧 마음을 다잡은 듯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스티븐스 씨,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서재를 나간 뒤 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은 어느새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나는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나 자신의 표정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과연 방금 한 말이 옳았던 것일까? 그때 그녀가 하고자 했던 말은 정말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나는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녀와의 짧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나에게 종종 작은 친절을 베풀곤 했지만 나는 늘 그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왔다. 그때마다 나는 자신의 행동을 집사의 품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단지 비겁한 회피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오후의 풍경이 점차 어둑해져 갔고 나는 곧 숙소로 정한 작은 여관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작은 방에 들어서자 다시금 깊은 회한과 아쉬움이 밀려왔다. 왜 그때 나는 그토록 스스로의 감정을 억눌렀던 것일까?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방 안의 작은 의자에 앉아 다시 그녀의 편지를 꺼내보았다. 그녀의 편지는 변함없이 짧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향한 작은 희망의 신호를 읽을 수 있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놓쳐버린 기회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다시금 가슴속에서 피어났다. 내일이면 그녀와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나는 이제껏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여관을 떠나기 전 창문 너머로 내리는 부드러운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켄턴 양과의 재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복잡해졌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지난 날들의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의 나 자신에게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다시 차를 몰고 길 위에 오르자 빗방울이 자동차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의 나를 깨우는 듯했다. 나는 다시 한번 다링턴 홀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저택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였고 나는 그 중심에서 언제나 침착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링턴경을 섬기는 나의 충성심이 때때로 내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흐리게 만들었음을 이제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저택에서 열린 중요한 만찬이었다. 그날은 많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였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를 했다. 그러나 만찬 도중 켄턴 양이 내게 급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문제를 알렸다. 한 손님에게 제공된 와인잔에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표정을 유지한 채 차분히 그녀에게 해결책을 지시했다. 당시에 나는 그 사소한 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지만 그녀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난 뒤 그녀는 내게 찾아와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오늘의 실수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스티븐스 씨.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않은 채 간단히 대답했다. 모두 잘 끝났으니 이제 잊어도 좋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다. 가끔은 너무 완벽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즉시 내 감정을 억누르고 평소와 같은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켄턴 양, 우리는 항상 완벽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링턴 홀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나는 홀로 남아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복기하며 깊은 후회를 느꼈다. 왜 나는 그때 그녀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듣지 못했을까? 그때 조금 더 유연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면
우리의 관계는 지금과는 달라졌을지도 몰랐다. 자동차의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집사로서의 완벽을 추구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내 충성심과 자부심 뒤에 감춰진 깊은 고독과 공허함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나는 평생 동안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점심 무렵에 도착한 작은 마을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졌고 작은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을의 고요한 풍경이 내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길을 나서야 했다. 이제 정말로 그녀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시 길 위에 오르자 나는 앞으로 벌어질 그녀와의 만남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해 보았다. 이번 여정의 끝에서 나는 과연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나는 자동차의 속도를 조금씩 높였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긴장되고 의미 있는 여행은 처음이었다. 결국 이 여정은 내가 놓쳐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었으며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었다. 빗줄기가 점차 멈추고 흐린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다시 핸들을 잡았다. 이제 켄턴 양과의 재회가 임박했음을 생각하자 가슴 한구석이 아프도록 뛰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 기대되는 동시에 두려웠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말을 나누게 될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욱 과거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녀가 다링턴 홀을 떠나던 날의 기억은 너무도 선명하게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내 방문 앞에 서서 서둘러 떠날 준비를 끝낸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아쉬움이 드러나 있었다.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켄턴 양? 나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네, 스티븐스 씨, 이제 더 이상 제가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미처 말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극도로 형식적인 한마디뿐이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켄턴 양.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감사합니다, 스티븐스 씨. 그 후 그녀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저택을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저택의 복도 끝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느꼈던 가슴의 공허함과 아픔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떠난 후 다링턴 홀의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운전을 계속하면서 나는 그녀가 보낸 편지 내용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홀로 남겨진 현재의 삶을 짧게 언급했었다. 그 몇 줄의 문장 속에서 나는 그녀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고 내게 다시 연락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 역시 내가 그리워했던 것만큼이나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마침내 목적지인 작은 해안마을에 도착했다. 바다는 고요했고 마을 전체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바다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나의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는 듯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다시금 나의 내면을 살펴보았다. 평생 동안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왔다. 항상 품위와 완벽을 지키기 위해 감정은 철저히 억눌러 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모든 억압된 감정들이 결국 나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여행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쩌면 영원히 나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의 만남을 생각했다. 그녀와의 재회가 가져올 변화를 나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내일 그녀를 만나면 진심을 다해 말할 것이다.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리라.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았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날임을 확신하며 나는 가슴 깊이 새겨진 지난날의 아픔과 후회를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은 예상보다 밝고 따뜻하게 시작되었다. 숙소의 커튼을 열자 눈부신 햇살이 방 안으로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히 반짝였고 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드디어 켄턴 양과 재회하는 날이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천천히 옷을 갖춰 입고 약속 장소를 향해 나섰다. 약속 장소로 정한 작은 찻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더 빨라졌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긴 시간이 흐른 만큼 그녀의 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눈빛과 미소는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오랜만입니다, 켄턴 양. 그녀는 밝은 미소로 나를 맞았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스티븐스 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곧 자연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로 빠져들었다. 켄턴 양은 다링턴 홀에서의 시간을 회상하며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그때 있었던 소소한 일들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스티븐스 씨, 사실 저는 다링턴 홀을 떠난 이후로도 종종 그곳에서 보낸 날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때때로 너무 완벽하려 애쓰던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슬프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가슴속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켄턴 양, 저는 평생 동안 품위와 완벽이라는 이름으로 제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스티븐스 씨. 가끔은 우리의 삶이 조금 달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 순간 나는 깊은 후회를 느끼며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다링턴 홀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서의 삶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까요. 그녀와의 대화를 마치고 찻집을 나올 때 우리는 언덕 위에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평온함과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쉬움이나 후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대신에 지금 내 곁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소중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긴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재회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천천히 마을길을 걸으며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이제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날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날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티븐스 씨.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우리를 스치며 지나갔고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 여행이 내 삶에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켄턴 양과의 재회 이후 며칠이 흘렀다. 나는 다링턴 홀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지만 내 마음은 출발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바다를 등지고 마을을 떠나는 길 위에서 나는 마치 오랜 시간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린 듯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가 여전히 내 안에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었다. 운전을 하며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다.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풍경들도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며 나는 오랜 시간 내 감정과 진실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런 과거의 순간들마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내가 놓쳤던 시간들을 후회하는 대신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링턴 홀에 거의 다다를 무렵 나는 잠시 차를 세우고 길가에서 내려 주변 풍경을 바라보았다. 길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황금빛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내가 오랜 세월 간과해온 인생의 작은 기쁨들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집사로서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나의 지난 날들은 이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스스로를 옥죄던 엄격한 잣대 대신 조금 더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이제 완벽함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과 평온을 추구하고 싶었다. 저녁 무렵 마침내 다링턴 홀에 도착했다. 익숙한 저택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다. 나는 천천히 저택 안으로 들어서며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복도를 걸으며 내 발걸음 소리가 묘하게 다르게 들렸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은 가벼운 걸음이었다. 서재로 들어가 창문을 여니 저녁 공기가 부드럽게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곱씹었다. 그때 켄턴 양이 내게 했던 말이 다시금 떠올랐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나 품위가 아니라 진심과 솔직함,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저택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을 때 나는 정원으로 나가 천천히 걸었다. 꽃과 나무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나는 과거의 집착과 아쉬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제는 오히려 내 앞에 펼쳐진 미래의 가능성들이 더욱 기대되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켄턴 양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편지에는 진정한 내 마음을 담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솔직한 감정과 그녀에 대한 고마움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펜을 움직이며 나는 가슴속에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자유와 기쁨을 만끽했다. 편지를 마무리하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남아있는 나날들을 후회 없이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내가 지나온 시간들은 분명히 나의 일부였고 그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서 진실한 마음과 용기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조용히 상상했다. 다링턴 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이 깃든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이제 나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될 인생을 기대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희망과 기쁨을 조용히 음미했다. 지금까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누군가에게는 다소 담담하고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크게 요동치는 사건도 극적인 반전도 뚜렷한 고백도 없이 흘러가기에 그 깊은 감정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제된 고요함 속에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집사의 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다잡고 살아온 인물입니다. 사랑 앞에서도 후회 앞에서도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비로소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과 말하지 못한 마음을 되짚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나날은 우리가 살아오며 흘려보낸 감정들,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 그리고 이미 지나가버린 선택들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눈에 띄는 반전보다 더 강력한 감정의 파도는 스티븐스라는 인물의 어눌한 침묵과 미묘한 후회 속에서 서서히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책을 덮은 후에야 비로소 천천히 스며들어 옵니다. 이 소설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한 인간의 고백이며 우리 역시 남아있는 날들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되묻게 만듭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가장 절제된 걸작 남아있는 나날은 말보다 침묵으로 고백보다 회한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는 작품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아있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